옛날 옛적 대구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좋아하여 자주 산책하고 쉬어가는 장소로 삼았다. 그러나 이 연못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그 아래에 9마리 의용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매우 오랫동안 연못을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을의 평화도 유지하고 있었다.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다.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곡식은 타들어갔으며 사람들은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든 이 고난을 극복하고자 매일 기도를 드렸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장로였던 한 노인이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연못 속의 9용을 만났다. 용 중 한 마리가 말했다. 우리는 하늘의 명령을 받아 이 연못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너희 마을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배를 내릴 수 있다. 용의 말에 노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용은 노인에게 비밀의 의식을 가르쳐 주었다. 연못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선한 마음을 담은 작은 물건 하나씩을 물에 받치면 된다. 노인은 꿈에서 깨어나 아침이 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소집했다. 노인은 자신이 본 꿈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사람들은 각각의 마음을 담아 물건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못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용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작은 불빛들이 사람들의 손에 들린 물건을 밝히고 그 물건들은 하나하나 연못 속으로 던져졌다. 곧이어 하늘이 밝아지며 짙은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둥 소리와 함께 붉은 빗방울이 대지를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춤을 추었다. 그 후로도 9용은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었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용을 위한 작은 제사를 지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연못 속의 용들은 그 신비한 힘을 조금씩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자 하늘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연못은 여전히 대구의 어느 구석에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용들의 이야기는 대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예로부터 바다와 인접한 보령 지역에서는 대구의 신비와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개우신이라는 바다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보령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신화적 이야기 중 하나이다. 옛날 옛적 보령 근방의 마을들은 항해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바다는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풍요를 가져다주는 보물창고였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겨주게 됐다. 종종 해안에는 거센 파도가 밀려와 마을을 덮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폭풍우가 배를 침몰시키곤 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바다의 심술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기도했다. 보령 바다 깊숙한 곳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해우신은 이러한 바다의 신비와 분노를 다스리는 여신으로 묘사되었다. 그녀는 한때 인간이었지만 바다의 영혼과 사랑에 빠져 인간의 삶을 버리고 바다로 내려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해양 영혼들과의 교류 속에서 바다의 깊은 비밀과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 힘으로 바다의 평화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어느 날 해우신의 마음을 흔드는 한 젊은 어부가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용감하고 착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며 바다에도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해우신은 그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조용히 바다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대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낚싯줄은 언제나 물고기를 가득 채울 것이다. 해우신은 그에게 은밀한 축복을 내렸다. 젊은 어부는 바다에서의 행운을 바탕으로 마을에 큰 공헌을 했고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런 은총을 받았는지 물었으나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바다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곧 마을 사람들은 어부의 배에 항상 푸른 빛이 감싼다는 이야기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바다는 그에게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고 그는 늘 고요한 바다와 속삭이는 듯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해우신의 이름은 사람들에 의해 점차 잊혀갔지만 그녀의 전설은 보령 사람들이 마음속에 살아남았다. 해우신의 축복을 받은 어부는 평생 바다와 마을을 사랑하며 살았고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생계를 이어갔다. 해우신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바다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을 가르쳐 주었다. 오늘날에도 보령 바다를 찾는 이들은 때때로 고요한 파도 소리 속에서 해우신의 속삭임을 느낀다고 하며 그녀의 존재를 기억한다. 바다는 여전히 그녀의 푸른 옷자락을 휘날리며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감싸 안고 있다. 해우신의 전설은 보령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불가사리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해안 마을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오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이상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밤이 되면 불가사리가 나타나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지요. 불가사리는 보기에도 아주 괴상한 생물체로서 바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서 나타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괴물은 별 모양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금속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커져서 우겨버린다고 합니다. 한때 탐욕스러워 마을 곳곳에 금속 물건들을 탐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외출을 삼가며 불가사리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흥 마을에는 마음이 아주 깨끗한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그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저 멀리서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는 바다 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가사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불가사리는 그의 존재를 느꼈지만 놀랄 수연에게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수연은 불가사리가 그리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가사리는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불가사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고 여러 날 밤 몰래 바다로 나가 불가사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불가사리가 금속을 먹고 성장하는 이유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가사리는 마술로 인해 저주받은 생물이었으며 매일 밤 금속을 먹지 않으면 몸이 부서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수연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불가사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불가사리는 단지 먹는 것으로 생존하고 있을 뿐인 생명체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수연의 용기와 진지한 말을 들으며 불가사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불가사리를 괴물로 보지 않고 그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불가사리가 먹을 수 있는 몫은 금속을 모아 특정 장소에 두기로 했고 그 후 불가사리는 마을의 산업에 필요한 금속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불가사리는 무해한 생명체로 인정받아 보흥마을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흥마을은 불가사리를 통해 다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을 사람들의 지혜가 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불가사리 전설로 불리며 보흥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해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해랑이었는데 그녀의 물질 실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 해랑은 바다의 여신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아 물속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랑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심해의 진주라 불리며 특별한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늘 무리해서 많은 물질을 하지도 않았고 항상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는 특별한 덕을 가지고 있었다. 어촌 사람들은 그녀가 가져오는 해산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특별함이 알려지자 인근 마을에서도 해랑을 신처럼 존경하며 그녀의 기술을 배우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다. 파도는 이전에 없던 높이로 치솟았고 마을의 어부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폭풍은 며칠 동안 쉬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거세졌다. 마을 사람들은 신전에서 기도를 올리며 고요함을 되찾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때 해랑은 그저 가만히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 여신의 속삭임을 들었고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해랑은 두려운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폭풍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폭풍을 잠재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 그녀는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 몇 시간이 지나도 해랑은 되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곧 하늘은 어둠을 벗고 맑아지기 시작했으며 거센 폭풍은 잔잔해졌다. 해랑은 마침내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바다 여신에게 바쳤던 희귀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있었다. 그것은 해랑이 자신의 수호신에게 바친 최고의 헌물이었고 그녀의 희생 덕분에 마을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해랑을 바다의 딸로 여기며 그녀의 용기와 선행을 찬양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울산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으며 해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그를 위한 제전이 열린다. 그녀의 이야기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양의 신성함과 인간 의겸함을 일깨워주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한평이라는 고요한 마을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장승들이었다. 이들은 하늘의 명을 받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들로 여겨졌다. 한평의 장승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마음 착한 문구 성식은 한평의 오래된 주민이었다. 그는 마을의 평화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늘 장승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성식의 어린 시절 그의 할아버지는 늘 장승의 전설을 들려주셨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한평은 과거 고대의 마법사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고 한다. 이 마법사는 어느 날 그의 기력을 모두 쏟아부어 장승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 마을을 지키도록 남겨놓았다. 그 이후로 마을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했다고 한다. 어느 해 대흉년이 돌아와 농작물은 말라 죽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마을 원로들은 모여 회의를 했고 결국 힘을 합쳐 장승의 기원을 드리기로 결정했다. 장승 옆에 모여 서로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갑자기 장승에서 황금빛이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눈을 비비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황금빛과 함께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옛 성식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장승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고 그의 등장에 마을은 큰 축복을 받았다. 성식은 감격했지만 동시에 어렸을 적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의 충심과 신심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냈다.
장승은 언제나 너희를 지킬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붙거라. 그날 이후로 마을은 예상치 못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장승제라는 축제를 열기로 하였다. 장승제에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농악놀이를 하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였다. 이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매해 많은 방문객이 찾는 축제가 되었다. 성식은 노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장승을 지키며 살았다. 그는 장승과 함께한 날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자손들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승에 얽힌 그 전설은 한평 사람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마을 공동체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장승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한평은 여전히 그들의 가호 아래 평화로운 낙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어느 하늘이 무너져도 장승의 전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어딘가에서 장승의 수호자들은 미소치 응여마을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